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석태입니다. 저는 32년간 방송국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도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에는 TV 스튜디오라든지 그리고 현장에서 마이크를 잡았었더랬죠. 그런데 오늘은 저희 집 서재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 방송이라고 합니다. 유튜브 방송 요즘 많이 세계적인 경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게 됨에 따라서 이것이 하나의 옥상옥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줄 것인지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께서 저더러 유튜브 방송을 하는 것이 참으로 좋겠다고 추천도 하고 권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저희 집 서재에서라도 유튜브 방송을 하고자 이렇게 오늘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즘 많이 힘드시죠? 저도 많이 힘듭니다. 특히 어제 12월 10일 날 저희 집사람과 같이 경남 함안에 있는 가야시장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아직까지 시골적인 그런 영향이 있는지 5일장과 10일에 그렇게 5일장이 열렸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붐볐고 거기서 특별한 것도 많이 봤습니다. 이전에 닭을 키우는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개 파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많이 붐비고 있지만 굉장히 슬픈 표정을 느꼈습니다. 제가 방문한 한 이불 가게 주인은 이전에는 이것이 말로만 장사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지만 요즘 들어서는 이게 완전 실제 상황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장사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장사가 안 되는 분들은 그냥 햇빛이 조금 비치는 곳에서 낮잠을 자기도 하고 그렇게 풀이 죽은 그런 모습을 보니 저 마음도 많이 아팠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함안에 있는 시골 장터뿐만 아니고 서울에 있는 큰 기업에서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현대모비스라는 대기업이 있습니다. 현대그룹 계열인 것 같습니다만은 여기 현대모비스가 이번에 최저임금 시정으로 인해서 검찰에 고소도 되고 그리고 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현대모비스가 초임 연봉이 5,700만 원이라고 합니다. 5,700만 원 같으면 상당히 많은 봉급을 받는 그런 직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최저임금 문제 걸려서 검찰에 고소까지 당하게 됐을까요? 이것은 올해 잘 아시는 것처럼 7,530원이 시간당 최저임금입니다. 그런데 대기업 같은 경우는 휴일에도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최저임금에 걸린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더구나 검찰에 고소까지 당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최저임금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2015년에 5,580원 하는 최저임금이 올해는 7,530원이 되고 그리고 내년에는 8,350원이 됩니다. 이렇게 자꾸 임금이 높아지면 돈을 받는 사람은 좋겠지만 돈을 주는 사람은 아주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당이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정말 죽겠다고 아웃습니다. 제 가까운 지인도 편의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편의점이 이제는 완전 사양 산업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이 편의점 하시는 분들은 아르바이트 학생들에게 주는 임금을 아끼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24시간 그렇게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목적은 취지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실경제 상황에서 나쁘게 변하면 정부도 좀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는 어떻게 된 판인지 한번 정해놓으면 완전 고집불통으로 모든 일을 이끌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재수 전 기무사 사령관의 죽음으로 많이 사회가 시끄럽고 그리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재수 전 사령관과 같이 부산에서 같이 근무할 때 이재수 사령관이 당시 부산에 있는 예비사단 53사단 사단장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부산 KBS 총국장이었기 때문에 기관장 회의에서 자주 만나서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참 건실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재수 그 당시 사단장은 제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군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총국장님. 그렇게 해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니까 군인들에게서 지장, 용장, 덕장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바로 운장이라고 했습니다. 운장이라는 게 뭔가 하면 운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재수 사령관은 상당히 청렴결백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제가 본받을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그런 참 군인이었습니다. 그런 참 군인이 이번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세월호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사찰을 했다고 검찰에서 구속을 시키기 위해서 구속 적부심 영장심사까지도 청구했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에서 이제 기각이 됐죠. 그러나 왜 이분이 자살을 했을까요? 이는 군인 정신을 해쳤기 때문입니다. 군인 정신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국가 안보에 있어서 군인이 담당하는 역할은 거의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월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월남이 어떻게 적화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후 적화된 이후에 큰 피해를 보게 됐는지 한번 돌이켜 볼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월남은 1973년 1월 달에 프랑스 파리에서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 2년 3개월이 채 못 돼서 1975년 4월 30일이죠. 그날 4.20 수도 4.20은 월맹군 베트콩으로 인해서 완전히 함락이 됐습니다. 당시 미국 대사관에서는 마지막 탈출을 하기 위해서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소리가 굉장히 요란했습니다. 지금도 그 소리가 저 귓가에 들리는 듯 합니다. 왜 월남이 멸망했을까요? 월남의 멸망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황장엽 선생께서 우리나라에 당시 5만 명의 고정 간첩이 있다고 이야기하셨지만 저는 요즘 들어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많은 종북 세력들이 날뛰고 있다고 봅니다. 이들은 지금 서울 시내에서 김정은 환영식을 하고 그리고 평화협정 체결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평화협정, 말이 좋아서 평화협정이지 이것은 자칫 공산화로 가는 척격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월남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한번 다시 되돌아볼까요? 프랑스 파리 협정 이후에 꽃이어서 미군 철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미군 철수가 시작되고 그해 1월 3일인가 월명은 북위 17도, 이것은 우리나라의 휴전선과 비슷한 그런 라인입니다. 이 휴전선 쪽으로 월명은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월명군들은 당시에 하루 한 끼 반도 제대로 끼니를 못 채울 정도로 그렇게 여러 가지 군량비도 부족하고 장비도 부족했습니다. 폐타이로 만든 슬리퍼로 군화로 신고 그렇게 돌았습니다. 군인 수도 월남군에 비해서 10분의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월맹군이 월남을 이겨낸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단기간에 경제적인 문제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월남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분열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종북 세력과 비슷한 친월맹 세력들은 자신들을 평화주의자, 그리고 민족주의자, 그리고 박애주의라고 그렇게 변모를 하면서 월남 내부를 붕괴시켰습니다. 그래서 월남 내에서 4.20 시내에서도 그 당시 수많은 분신자살 사건이 일어섰습니다. 그것도 성녀라든지 신부라든지 그러면서 월남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월남이 얼마나 어지럽는가 하면 1967년에 쭝띵주라는 대통령 후보자, 그 사람은 1967년 대통령 선거에서 17%의 득표율로 두 번째 차점을 얻었던 그런 후보였습니다. 이 사람도 나중에 이후에 알고 보니까 공산당 세력으로 밝혀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생 공산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상당수 많은 경찰서 관계자, 그리고 지사,
이런 행정관리들도 공산당 간첩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들은 항상 평화를 내세웁니다. 지금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평화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온다고 하니까 11월 한 달 사이에 7개의 단체가 자생적으로 김정은 환영 팀을 만들었습니다.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월남도 그렇게 무너져 갔습니다. 월남이 무너질 때 어떤 상황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뜻있는 장군들은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중과 부족으로 많은 월남 군들이 사이공 근처에서 패퇴를 했습니다. 베트남, 월남,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 월남이 멸망할 때 마지막 상황이 됐을 때 월남 베트남 육군사관학교 학생들이 총을 들고 나갔습니다. 모조리 죽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다가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국가안보라는 것은 여러분이 보험 드시는 거 왜 드십니까? 자동차 보험 왜 드십니까? 나는 운전에 자신이 있다고 하지만 만일에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장성 보험이라고 하죠. 우리가 군인을 키우고 국군을 키우고 그리고 국방력을 튼튼히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단 한 번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군인들을 키우고 군인들에게 우리 세금으로 월급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상이 많이 힘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시 월남보다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그 당시 월남 베트남 대통령은 우파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현실은 좌파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나은 것은 미국이 당시 베트남 상황에 있어서는 철수를 원했지만 우리 상황에서는 그래도 철수를 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것. 그 버티는 원인 중에서 하나가 매주 토요일마다 서울 시내 도심지를 휩쓸고 있는 태극기와 성조기의 물결이 미국의 발을 묶어두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태극기 집회도 폄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태극기 집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일당을 주고 뭐 5만원을 주고 몇만원을 주고 이런 보도도 했습니다만 이 보도도 모두 허위로 밝혀졌습니다. 가짜 뉴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아메리칸 스쿨 그러니까 미국인 학교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가 내년 2019년도 폐쇄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평택이라든지 대구에 있는 미군 기지 안에서는 미국인 학교가 계속 운행됩니다만은 수도 서울에 있는 미국인 학교가 없어지는 상징성은 대단히 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앞으로 번영되고 그리고 잘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각오를 많이 다져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많은 국민들이 헐벗고 굶주려도 자기 자식에게 교육을 시켜서 이룩한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나라가 지금 서서히 무너지는 느낌이 납니다. 국격도 사라지는 느낌이 납니다. 앞으로 우리가 자칫하면 세계의 난민이 되어서 이렇게 저렇게 업신여기면서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마음을 꼭 다잡고 우리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유튜브 방송 처음을 하기 때문에 두서없는 말로 여러분께 이렇게 전합니다만은 다음부터는 내용도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